자, 오늘 근신경 통증 조절학회 1강 수업을 시작할게요. 일단 근육학 총론을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1번에 갖고 근육이라는 데 있죠. 근육이란. 여기서 우리가 근육을 말할 때 근과 육으로 이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근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을 말합니다. 막. 그 뭐 소세지 우리 사 먹으면 소세지 이제 비닐로 씌워놨잖아요, 그죠? 그런 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세지가 이제 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제 육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 고기 안에서 나오는 이제 물을 육즙이라 그러는데 그 싸고 있는 막을 우리는 근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근막만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게 힘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힘줄이 이제 뼈에 붙는다, 그죠? 근데 이제 근육을 막을 싸고 있는 것은 이제 이렇게 소세지처럼 끝에 있는 비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또 다발이 또 있고 그 안에 또 다발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이렇게 잘라보면 이제 김밥처럼 이렇게 잘라보면 안에 김밥 재료가 막 들어가 있듯이 그 안에 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한 게 막이 쌓여져 있고 그 안에 또 작은 막들이 또 쌓여져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김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밥을 잘라 놓은 모양. 그 근막들이 다 합쳐진 게 근막만 있는 게 근만 있는 게 힘줄. 우리가 근이라 그러죠. 근, 텐던이라 그러고. 그 텐던들이 이제 뼈에 붙는데 뼈에 붙는 게 이제 우리가 골막이라 그래요. 골막. 또 뼈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막을 골막이라 부른다. 그 골막은 이게 근육근지 뼈근지를 알아야 돼. 이름은 뼈를 싸고 있다고 골막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갈비를 먹어보면 갈비 잘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고기 구울 때 어떻게 해요? 그 골막에다 칼집을 내죠. 그러면 칼집을 내놓으면 어떻게 돼요? 구워지는 동안에 골막이 뼈에서 분리가 돼버리죠. 그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근육 힘줄에 붙어 버리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이 골막까지도 이 근육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트릭 포인트가 형성이 되면 근육에도 생기고 근육과 힘줄에 이제 또 많이 생겨요. 근육하고 힘줄이 만나는 부위에 트릭 포인트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오래되면 힘줄에도 생겨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세요? 골막에도 생겨요. 그 골막에 생기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이제 골병이 들었다고 표현하죠. 골병이. 골통이라 그러죠. 골통. 뼈에까지 통증이 오는 거. 골통.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도 골통이라고 이제 좀 나쁘게 속된 말로 표현할 때가 있죠. 그게 뭔 말이냐면 이제 뼈에 싸고 있는 막까지도 고장날 정도로 이제 고집을 피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골통이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근과 육으로 나누면서 의미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서양은 어떻게 표현해요? 근육을. 그냥 머슬이라 그러잖아요. 머슬. 서양은 근과 육의 개념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머슬의 무스가 작은 지라는 뜻이에요. 지. 라틴어로. 그래서 미키 마우스 들어봤죠? 그게 이 같은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피부 밑에서 수축하는 근육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지가 이제 이불 밑을 지나갈 때. 이불 밑을 지나갈 때 이불이 어떻게 보이세요? 꿈틀꿈틀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근육이 수축하는 모양을 보고 표현해 놓은 게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해갖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근육 이름 하나하나 할 때도 뭐 견갑근이다 그러면 이제 기능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놨다 그죠? 그래서 견갑근을 올리는 근육이라고 견갑근. 그리고 이제 승모근이다 그러면 이제 모양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다 그죠? 이제 중의 모자. 스님들이 이제 춤을 출 때 꽃갈 모자를 쓰죠. 그 위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마름모 모양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모라 그래. 승모. 스님들이 쓰는 모자. 그래서 이 구용어들은 다 일본에서 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선종이 좀 많이 발전돼 있죠. 그래가지고 불교적인 게 좀 발전이 많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또 일본에서 건너오면서 지어진 이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육과 서양의 근육의 개념은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기능적으로 왔느냐, 모양으로 왔느냐, 아니면 이제 우리는 이거는 뭐죠? 구조적으로 온 거죠. 뭐와 뭐가 합쳐진 게 근육이다. 라고 이제 개념을 지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보면 근육의 그룹이 있죠. 첫 번째 주동근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란근이 있고 세 번째 협조근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주동근은 몸이 특정 움직임을 주로 이제 담당하는 근육이 제가 뭔가를 지금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주로 상안에서 어떤 근육이 주동근을 지금 역할을 하고 있죠? 상안 이두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지면서 주동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일의 핵심적인 거. 그래서 뭐 데모를 하든 뭘 하든 우리가 경찰서에 잡혀가면 뭐해? 주동자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그죠?
그 말처럼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핵심, 그리고 길한 거는 그와 반대되는 역할. 그러면 제가 상한 이두근이 이렇게 짧아질 때 반대편에는 누가 힘을 쓰죠? 상한 삼두근이 지금 늘어나면서 이렇게 힘을 쓴단 말이에요. 상한 삼두근이. 그래서 상한 삼두근이 늘어나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상한 이두근이 힘을 쓰는데 뒤쪽에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되세요? 팍 가버리겠죠. 그래서 뒤쪽에 있는 근육 천천히 늘어나면서 너무 가지 않게끔 조절해주는 역할. 그게 주동과 기랑이라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부부겠죠. 남편이 뭔가 일을 팍 벌리려고 할 때 와이프가 어떻게 해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건 생각하면 저러냐 하면서 이제 조금 서서히 가게끔 팍 가갖고 사고가 안 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주동의 기랑이 있어요. 그리고 협력이 있죠. 협력. 그걸 우리 협조근이라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방 내가 뭔가를 들어올릴 때 상한 이두근 힘을 쓰고 반대편에 있는 상한 삼두근이 늘어나면서 조절해 줄 때 누가 협조를 해주겠어요? 견갑골에 있는 붙어있는 근육들이 안정성을 잡아줘야지만 얘들이 힘을 쓰겠죠. 근데 만약에 어깨 근육이 힘이 없어가지고 뭔가를 들어올 때 얘는 상한 이두근 힘이 있는데 안정성을 잡아주는 협조 근육들이 이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들어올리는 게 불안해가지고 힘을 제대로 못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협조근까지 이 세 개의 개념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움직임을 할 때는 주동근이 있고 그 다음에 기랑근이 있고 도와주는 근육이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도 주관절이 아프다 했을 때 혹시 이 상한 이두근 때문에 고장났는지 주동근 때문에 고장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기랑근 때문에 고장이 났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되고, 만약에 또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이 못 도와줘서 동적인 근육들이 주동근들이 힘을 쓸 때 또 불안해서 힘을 더 많이 써서 가부가 걸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주동근 때문에 고장났다면 가장 쉽죠. 상한 이두근 때문에 통증이 여기로 왔다 그러면 여기만 풀면 되죠, 그죠? 근데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굳어서 내가 상한 이두근이 가려고 하는데 상한 삼두근이 안 늘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이두근이 힘을 많이 써야겠죠.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때문에 상한 이두근이 가부가 걸려서 주관절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주동근과 기랑근은 문제가 없는데 어깨, 협조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들이 안정성 못 잡아주니까 여기서 더 큰 힘을 써야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치료가 다르죠. 운동 방법도 다를 거고, 마사지를 해도 마사지 방법이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게 주동과 기랑근과 협조근이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기본 세수가 나왔네요, 그죠? 한 수, 두 수, 세 수를 일단 생각해야 돼. 부분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더 커요.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어깨인데 올라가면서 견갑골의 밸런스가 틀어지면서 안정성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주동근, 기랑근에 문제가 올 수도 있는데 이 올라가는 어깨가 될 때는 어떻게 되죠? 어깨가 올라가니까 척추가, 흉추가 이렇게 틀어지겠죠? 반대쪽으로. 그 다음에 앞으로 쓸 거니까 회전을 먹겠죠, 그죠? 그러면 척추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흉추는 이런 모양을 이루지만 경추가 또 이쪽을 볼 수는 없잖아. 같이 돌아버릴 수는 없잖아. 앞을 봐야 되니까. 그러면 경추는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또 길어질 수 있으니까 반대로 길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쪽을 봐야겠죠? 그러면 흉추는 이렇게 길어져서 이렇게 돌았는데, 회전을 했는데, 경추는 반대로 어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돌겠죠? 그래서 흉추와 반대로 이제 이게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개골은 또 반대로 돌 거고, 그럼 그와 관련된 이제 근육들이 있겠죠? 그 근육들이 싹 다 어느 게 늘어나고 어느 게 짧아지고 그래서 밸런스가 틀어지겠죠? 우리가 육각 퍼즐 있죠? 육각 퍼즐. 큐브라 그러죠? 큐브를 맞추는 원리랑 똑같아. 우리 몸은 3D죠. 그래서 앞이 있고 뒤가 있고 하나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좌우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의 축이 있죠. 그래서 세 개의 축을 가진 것을 3D라 그래요. 그러면 어깨를 우리가 교정을 하고 치료를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위아래로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를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올라갔으면 내려야겠죠, 그죠? 그럼 올리는 근육은 이완시키고 늘어난 근육은 강화를 시켜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을 뭐 해야 돼요? 앞으로 갔는지 뒤로 갔는지. 그러면 앞으로 당기는 근육이 짧아졌으니까 이한테 근육을 써야 되는 거고, 뒤쪽에 있는 근육은, 늘어난 근육은 어때요? 강화 운동을 통해서 또 짧아지게 해갖고 둘의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앞뒤 위아래가 이었으면 좌우. 그러면 날개뼈가 이렇게 빠졌죠, 견갑골이 옆으로. 그러면 또 이 능형근이나 승모근은 늘어났죠. 그리고 반대로 이걸 잡아 당기는 근육은 또 짧아졌겠죠. 그러면 정거근이나 측면선 정미근이나 앞쪽에서는 대흉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짧아져 있겠죠. 그럼 그 애들을 또 이완시키고 어떤 근육은 늘어났으니까 짧아지게 해서 견갑골을 어때요? 위아래를 맞추고
앞으로 간 것을 뒤로 맞추고 좌우로 빠진 것을 또 정상적 위치로 맞춰야겠죠. 그래서 사고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사고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이제 주동, 기랑, 협력은 부분적으로 중요한 거지만 이 세 개가 어떻게 해요? 모든 관절에 적용돼야 돼. 그게 전체예요. 그러면 견관절, 주관절, 손목관절, 그 다음에 견쇄관절, 그죠? 그 다음에 또 흉쇄관절, 그 다음에 경추 1, 2번 관절, 2, 3번 관절, 그 다음에 1번과 두개골 관절, 이런 식으로 관절과 관절 사이에 모든 공식이 다 있겠죠? 그걸 싹 다 맞추는 게 이제 전체적인 개념, 전체적인 개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근육을 마사지를 하거나 운동을 시키거나 치료를 할 때 부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지금 1강이지 부분적인 거예요. 하나하나를 알아야 연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초적인 게 가장 양도 많지만 어렵기도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마스터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두 번째, 세 번째를 못 가요. 그리고 체형 교정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통증도 일시적으로는 잡을 수 있는데 길게 봤을 때 어때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게 안 낫는단 말이죠. 왜냐면 제가 중력에 대항해서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앉아있고. 앉아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등받이가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없다고 생각했을 때 떨어지는 머리를, 상체를 잡고 있어야 되죠. 뒤에 있는 근육들이. 그 다음에 골반이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허리 근육도 늘어나고 잡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든지 이제 중력에 대항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을 중력과 대항해갖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걸 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막 만져줬어. 풀었어. 운동을 시켰어. 근데 그 당시에는 만져주니까 좋겠죠? 운동을 시키니까 좋겠죠? 하지만 원인은 여기에 없잖아요. 어깨가 아픈 이유는 뭐였어요? 금방 등이 굽어서 뭔가를 한쪽으로 마우스를 많이 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깨가 아팠단 말이죠. 그럼 전체적인 부분 뭐예요? 부분적인 부분이 어깨지만 주동기랑 협력만 생각되지만 전체적인 건 어때요? 금방 등이 굽어 있고 골반이 뒤로 누워 있고 또 만약에 다리까지 꼬았다면 짝다리가 되어 있을 거고 골반은 한쪽으로 더 틀어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맞춰야지만 이렇게 되게 만들어야지만 어깨를 고칠 수 있겠죠. 원인적인 해결.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기까지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1강에서 부분적인 하나하나를 주동, 기랑, 협력에 관한 근육이 뭔지를 배우는 거고 2강 때는 여기와 관련된 혈관신경과 관련된 이론들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다 누가 일으키죠? 신경이 일으키는 거죠. 뭐 감각이 이상하다. 뭐 운동이 잘 안 일어난다. 약간 힘이 없다. 그죠? 그리고 통증이 있다. 다 뭐예요? 신경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좋아지려면 영양 공급이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야겠죠. 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러면 그게 혈류의 흐름이 정맥과 동맥의 순환이 좋아야겠죠. 그 다음에 인파가 또 순환이 되면서 도와주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해부학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경락이라는 기가 또 그러죠. 기가 경락에 가는 기가 있죠. 그죠? 우리가 내가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때는 또 열정적으로 뭔가 하면서 에너지가 팍 넘치죠. 기운이. 근데 내가 그냥 뭐 생각이 좀 다른 데 가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때요? 기운이 빠진 채로 막 대충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를 표현할 때는 이 마음을 넣습니다. 내가 마음을 넣어서 뭔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아주 섬세하게 더 힘이 들어가고 정교한 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기라는 것은 마음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고 머리도 좀 모자라지만 이론도 모자라지만 내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싶고 누군가를 만져주고 싶고 풀어주고 싶어도 어때요? 내가 마음을 가지고 막 이리 하면 더 많은 기가 가면서 더 섬세하게 뭔가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좀 뛰어난데 왜냐면 이제 젓가락질을 많이 하고 섬세한 걸 더 쓰기 때문에 이 손끝의 기운이 남들보다 좋아요. 뭔가 젓가락으로 작은 걸 집으려는 이 마음이 결국에는 내 손의 근육도 발달시키지만 손끝까지 전달되는 기의 크기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풀어주려고 할 때 내가 만져져. 덩어리가 만져지고 뭔가 뭉친 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해도 이 손에 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촉진 능력이 좀 뛰어난 민족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자기가 막 하면 굳어있고 뭉치는 게 풀리니까 신경이 눌렸던 게 해결되면서 통증이 사라지겠죠. 하지만 이게 부분적인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뭐 공부를 좀 안 하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결국에 뭐예요?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 부분적으로는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 그리고 어려운 건 해결이 안 될 거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공부가 하고 싶어지겠죠. 그래서 거꾸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상을 먼저 하다가 공부를 하는 사람. 반대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서 의대를 가든 물리치료과를 들어가든 뭐 무슨 대학을 들어가지고 이론부터 공부해가지고 실기는 모르다가 이론을 공부 다 하고 졸업해갖고 실기를 하면서 임상을 놓으면서 이제 늘어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가 빠르냐라고 했을 때는
실기를 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좋아. 이게 불교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선종과 교종. 선종은 몸으로 수행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교정은 뭐 불경 책을 읽으면서 이론을 공부하면서 깨쳐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뭐가 좋냐라고 표현했을 때뭐 답은 없는데, 근데 우리 쪽 분야에서는 몸으로 먼저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위는 몸으로 해내는 게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앉아서 이론을 이제 펼쳐내고 논문을 쓰는 게 우리의 일이라면 아마 교정처럼 이론을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답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실기로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라 그러면 축구공을 차서 골을 잘 넣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아무리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공식이나 공학적인 연구한 데서 축구공을 골에 잘 넣지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기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기를 관점을 가지고 이론을 바라보셔야 돼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 때 배우는 거랑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배우는 거는 약간 달라요. 근데 이제 학생 때 내가 들어봤던 건데, 어디 학교에 가서 들어봤던 건데, 그런 내용들은 많아요. 하지만 임상과 접목해가지고 이 이론이 왜 필요한지를 더 정확하게 저희 학교에서 좀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섬유의 형태가 있어요. 섬유의 형태가 접근하고 백근으로 나뉩니다. 접근을 우리가 레드머슬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지구력, 자세와 관련된 근육들이에요. 자세를 잡을 때, 지금 제가 앉아있죠? 자세를 잡고 있어요. 그죠? 이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이 뭐 있냐 그럴 때 대표적으로 이제 서 있다 그러면 이제 가자미근. 제가 서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안 넘어지게끔 뭔가를 손으로 잡을 때 체중이 앞으로 실렸잖아요. 그죠? 그때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의 밑에서는 가자미 근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자미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손에 뭔가를 들고 일을 하거나 이럴 때 어때요? 또 그때 자세를 잡아주는 게 뭐냐면, 힘을 쓰는 거는 뭐예요? 상한 이두근이니까 자세를 잡아주고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는 이제 상완근이에요. 상완근. 그 다음에 엉덩이, 고관절에 봤을 때는 이제 대둔근. 주로 이런 근육들. 대부분이 이제 한관절을 지나는 근육들이에요. 대부분이. 근데 대두근은 한관절이 아니죠. 천장관절도 지나고 고관절도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서 이 근육들은 지구력하고 관련이 있겠죠.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돼. 2-3시간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자세를 잡아줘야 되니까 지구력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산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산소가 필요해요. 유산소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느린 수축 성향이 있어요. 이 근육들은 빠르게 수축하는 근육들이 아닙니다. 힘을 쓰는 근육들은 스피드와 관련되어 있고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들은 느립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테크닉을 구사할 때, 매뉴얼 테크닉을 하거나 마사지를 할 때 이 몸에 있는 접근 있죠. 이 근육을 잘 쓰는 사람이 테크닉이 좋아요. 손맛이 좋고. 왜냐면 느려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힘을 쓰는 하이트 머슬, 백근을 쓰게 되면 빨라져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했어요? 맛이 뭔가 늘 때리는 듯한 맛이겠죠. 빠르니까 툭툭 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손맛은 어때요? 느리게 들어오면서 지긋하게 들어오는 이 맛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드머슬과 하이트머슬 구분할 때도 뭐 이런 이론이 있구나는 들어봤겠지만, 내가 구분했어야 돼. 테크닉을 구사할 때 내가 접근을 접근지, 아니면 지금은 내가 하이트머슬을 빠르게 써야 되는데, 만약에 침을 놓는다. 침을 놓을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피부를 뚫어야 된다면, 절피라고 합니다. 절피. 피부를 뚫는 거죠. 그럼 내가 피부를 뚫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침을 가지고 빠르게 팍 뚫어야 안 아프겠죠? 그때는 뭔 근육을 쓰는 거예요? 접근이 아니라 하이트머슬을 써야겠죠. 그래서 팍 찌르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보통 대롱 있죠? 빨대에다 꽂아서 빠르게 툭 쳐서 통과를 하는 거야. 실제로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침을 놓으면 제일 기본이 절피가 문제예요. 그럼 병원에서 만약에 대롱을 해갖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아직 수련 단계라고 보시면 돼. 나중에 이제 대롱 없이 이렇게 찔러 넣고 빠르게 잘하는 사람은 안정성과 함께 요 단전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내가 이렇게 팍 찌르는 걸 잘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창수랑 똑같아. 검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손에 들었을 때는 내가 이런 접근과 하이트 머슬, 그죠? 백근의 힘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또 누군가는 어때요? 이분은 앉아서 컴퓨터만 하기 때문에 접근이 고장 나고 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 어떤 사람은 어때요? 노가다를 뛰면서 막 뭉글 말고 빠르게 움직이고 하면서 어때요? 백근이 고장 나고 오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분은 접근에 어떤 근육들이 고장났는지, 상완근이 고장났는지, 아니면 하이트 머슬에 백근이 고장나고 뭔가 무거운 많이 들어가고 빠르게 옮기면서 고장이 난 사람인지 구분을 해야겠죠. 그러면 치료도 좀 달라져. 접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머슬 스핀들하고 골지 텐던 들어봤죠? 머슬 스핀들하고 근육에 이제 있는 신경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골지 텐던은 힘줄 쪽에 많아. 그러니까 접근 계열에 많아. 접근 계열에. 그래서 느린 거에 반응을 해. 느린 거에. 그리고 백근에는 근육 덩어리 벨리에는 주로 머슬 스핀들이 많아. 금방추라고 그러죠. 금방추. 그래서 얘들은 빠른 거에도 반응을 잘해.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푸는 테크닉이 다르다. 접근을 풀 때는 지긋하게 오랫동안 자극을 줘야 풀린다. 그러니까 빠르게 막 이렇게 주무르고 만지고 이렇게 하고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빠르게 만질 것 같으면 빠르게 오랫동안 자극이 계속 누적되고. 그래서 극상 근염 왔을 때 디프렉션 마사지하고 이제 이렇게 푸는 테크닉이 있어요. 빠르게 자극을 주면서 반복적으로 몇 분 동안 주는 거. 그러면 여기 힘줄에 염증이 생긴 거죠. 극상 근염이니까 근에 염증이 생긴 거를 근염이라 그래. 근데 극상근에 힘줄이니까 극상 근염이라는데 얘를 이렇게 푸는 테크닉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금방 했듯이 골지 텐던 이론에 맞춰진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부위마다 풀 때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자극을 할 건지 빠르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근육인지를 이제 알고 테크닉을 구사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접근과 백근도 그런 식의 의미를 같이 부여를 하고 알고 계셔야 돼. 그냥 단순하게 접근은 지구력과 관련돼 있고 산소를 소모하는 근육이야. 자세를 잡는 근육이야. 이렇게 하면 임상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죠. 임상하고 접목을 시켜야 돼. 백근은 그와 반대겠죠. 접근과 반대로 이제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과 관련된 근육이 축구공을 내가 빵 찬다 어때요? 접근을 힘을 팍 분출하는 거죠. 백근을 쓰는 거죠. 접근은 안정성의 근육을 잡아주고 가자미근이나 무슨 대둔근이나 이런 근육이 어때요? 오른발로 찰 때 왼쪽 다리가 고정을 하면서 접근에 힘을 써주고 오른쪽에 있는 백근들 어때요? 공을 빵 차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과 가동성을 잡아주는 근육. 그래서 축구공을 찰 때 내가 다리가 아프다 이럴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성을 잡아주는 근육이 고장 나가지고 가동성의 근육이 가부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은 차는 쪽에 하이트 머슬, 백근이 힘을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쓰는 근육이 고장났다 생각하고 거기만 치료한단 말이에요. 재활 치료를 하더라도. 그런데 안 나. 이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배웠죠? 접근. 접근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요. 안정성의 근육이 고장나서 혹시 가동성의 가부화가 걸리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고 하는 이제 트레이너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이론들이 다 접목되고 있는 거예요, 임상에서. 그래서 실제로 기초가 가장 중요하지만 기초를 깨달으면 다 할 줄 알아요. 기초에 모든 답이 다 있는 거예요. 기초과학 안에 모든 것이 다 뻗쳐가는 거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초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백근은 또 빠른 수축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필요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뭔가를 뛰기가 어려워요. 축구 경기를 한다. 1시간 혼자서 풀로 못 뜁니다. 중간중간에 해서 교대를 해주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빼주고 새로운 선수를 넣어주고 이런 경기의 흐름을 그죠? 백근이 지친 사람을 보고 빼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력이 좋은 사람은 좀 더 오래 할 거고 좀 덜한 사람은 좀 빨리 지칠 거고. 그래서 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폭발적인 힘을 쓰는 이제 선수들 있죠. 스트라이커라든지 막 슛을 쏘고 막 빨리 위아래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접근 훈련을 백근 훈련이 많겠죠. 폭발적인 힘을 쓰는. 그래서 이 선수들은 좀 빠르게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그 대신 이제 수비를 한다든지 이런 팀들은 어때요? 많이 안 뛰어도 되고 폭발적인 힘보다는 자세를 잡고 그 위치를 지키는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들은 또 교대를 좀 많이 안 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또 접근과 관련된 근육들의 훈련을 많이 받을 거예요. 다르죠, 약간 훈련 방법이. 그래서 축구 대표 감독이나 코치들은 이 이론을 알고 훈련을 시키고 아마 이 사람들을 더 접근을 더 발달시키려고 하고 백근을 더 발달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접근을 또 많이 썼으니까 마사지나 뭐 이한 기법들도 그에 맞춰서 이제 접목을 시키고 너는 오늘 뭐 하고 근육을 좀 풀어라 할 거고 너는 또 폭발적인 근육을 많이 썼으니까 이렇게 하고 몸을 좀 풀어라 하고 다르겠죠. 똑같은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이 이론을 잘 알고 하면 진짜 훈련을 시키면 시킬수록 근육이 엄청 좋은 선수들을 많이 만들겠죠. 그게 이제 히딩크가 이 이론을 가지고 처음으로 우리 한국 축구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4강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접근 백근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 산 빡시게 타고 뭐 훈련 그냥 똑같아. 이 접근의 스타일과 백근의 스타일 가는 사람들이 훈련이 똑같아 그냥. 그리고 서로 지치는 거야. 서로 지치는 거야. 그리고 근육 푸는 게 별로 없어. 우리나라는 일단 무조건 빡치게 하고 그냥 밥 먹이고 자는 게 다야.
근육을 풀어주고 썼던 걸 이제 썼으니까 젖산하고 노폐물로 막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리 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육을 많이 쓰면 어때요? 근육이 찢어져요, 미세하게. 그래서 헬스하는 사람들도 미세하게 근육을 찢죠. 찢어서 그 상처가 회복되면서 근육이 덩어리가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염증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면 3대 증상이 있죠. 붓고, 열나고, 그죠? 빨개지는 거. 요 3개 증상.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돼, 우리가? 차가운 걸 대야 된다고 이론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가 운동한 뒤에 뭐 해야 돼? 냉탕에 들어가야 돼. 그죠? 산을 타서 냉탕에 들어가야 돼. 축구 훈련을 해서 오늘 힘들게 했어. 냉탕에 들어가. 근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다 온탕에 밀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온탕에 들어가는 순간 찢어졌던 상처는 더 벌어지고 노폐물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고 내 몸은 더 어때요? 욱신욱신 쑤시고 더 아프겠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았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방법들이죠. 그래서 독일이나 유럽 쪽 가면 어때요? 이제 관절염도 어때요? 우리나라에 가면 병원 가면 뜨거운 핫팩을 대줍니다. 할머니들 병원 오면. 맞아요? 이론이? 안 맞죠? 독일은 어떻게? 냉각 치료하고 냉치료가 유명해요, 요즘에. 비만도 염증이라 그러죠? 비만이 염증이에요. 이 살이 많이 찌면 염증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이 무게를 이기려고 내가 근육이 얼마나 작은 근육들이, 힘도 없는 근육들이 비만이 됐다면 운동을 안 한다듯이 근육의 양은 엄청 작고 근육은 지방은 많고, 근데 몸무게 무거운데 어때? 이 무거운 몸을 근육이 들어야 돼. 그럼 근육에 염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죠? 그래서 지방 덩어리는 염증을 많이 일으킨다는 이론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유행한 게 뭐 있어요? 급속 냉각, 영하 몇십 도에 들어가고 캡슐 같은 데 들어가고 막 수증기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질소 그것처럼. 그럼 어때요? 그래서 이제 내 몸을 한번 차갑게 냉각시켜서 염증을 깔아앉히잖아, 내 몸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고 염증을 깔아앉히면서 뭐해? 추우니까 내가 떨죠? 그 안에서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때 어때요? 지방을 또 태운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살 빼는 게 지금 유행하잖아, 지금 이미. 선진국을 갈수록. 우리나라는 그걸 몰라갖고 막 옛날부터 온돌 문화 해가지고 쇠가빠지 일하고 들어오면 등 찢으면 안 돼갖고 등 찢이고, 염증이 나갖고 막 허리 담 걸려갖고 삐고 이랬는데 어때요? 뜨거운 거 대고 잘못된 이론으로 지금 다 접목하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게 뭐예요? 발목 삐면 발목에는 차가운 거 대준다. 발목만. 손목 뼈도 지금 뭐예요? 뜨거운 거 대. 목에 담이 걸렸어. 염증이 목에 염자다, 그죠? 경추 염자라 그래요, 그죠? 근데도 우리 뭐해? 병원 가면 뜨거운 거 돼. 김장을 담다가 허리가 뜨끔했어요. 병원 가면 뭐해? 뜨거운 거 돼. 근데 걸어가다가 발목 뺐어요. 그럼 병원 가면 뭐해요? 차가운 거 되죠. 기초 이론이 어때요, 지금? 엉망이죠. 분명히 염증이 생기면 다 차가운 걸 대야 되는데 어느 부위는 뜨거운 거 대고 발목은 차가운 걸 대야 된다. 아이스라 적혀 있으니까 차가운 걸 대준단 말이에요. 근데 야구할 때 우리가 이 공 던지고 나면 투수들 한 번씩 아이스팩 던지고 있는 거 봤어요? 얼음 주머니? 그건 왜 그래요? 서양에서 들어왔잖아, 야구라는 게. 그러니까 그건 정확하게 염증이 생겼으니까 얼음을 댄다고. 산을 탔어. 무릎에 뭐 대야 돼? 차가운 얼음을 대야지. 대퇴사두근에 어떻게 가보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염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차가운 걸 대야지. 왜 우리는 뜨거운 온탕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이론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접목을 해야 된다. 근데 염증이 생겼을 때도 어때요? 접근에 내가 될 건지, 차가운 걸 될 건지, 백근에 될 건지도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댈 때 염증이 있는 부위는 대면 시원해요. 염증이 있을 때는 신경 증상일 때도 차가운 걸 대야 된다죠. 근데 염증 반응이 없고 신경 증상이 없을 때는 차가운 걸 대면 말 그대로 차가워요. 시원하다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팩을 언제 떼야 된다는 거야? 이제 차갑다고 느낄 때. 발목이 이제 팅팅 부었어. 발목에 염증이 생겨갖고 차가운 걸 대고 있을 때 언제 떼면 돼요? 그럴 때 이제 차가운 게 느껴질 때. 그때 이제 떼는 거야. 그걸 이제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열이 나겠죠? 좀 있다가. 그럼 다시 한 번 더 또 대주고 여러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30분, 1시간 동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론으로 이제 접목을 하시면 돼요. 그럼 파스도 우리는 핫파스와 쿨파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건 동전 파스 알죠? 일본 가면 동전 파스 맨날 사오잖아. 그 유행한다고. 그거하고 또 하나가 샤론 파스, 일본 국민 파스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파스 사오면 어때? 거기도 일본은 구분을 해놨어. 쿨파스와 핫파스. 그래서 동전 파스에 보면 뜨거운 동전 파스는 빨간색으로 색칠이 돼 있고 쿨파스는 파란색으로 색칠이 돼 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때요? 내가 몸을 많이 써갖고 열이 나고 염증이 났을 때는 파란 걸 대야 돼. 쿨파스를. 근데 내가 오래된 만성적인 그냥 통째 염증 없는 그런 거다 어때요? 뜨거운 걸 대야 돼.
구분하고 써야겠죠. 가장 기초지만 이 기초적인 걸 이해를 잘해야 나중에 이제 내가 괜히 더 악화시켜 놓고 또 더 해준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도와줄 거면 정확한 기초 이론을 알고 정확하게 도와주셔야 돼.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근수축 있죠. 근수축. 수축은 거둘 숫자에 줄일 축자야. 말 그대로 뭐예요? 근육을 거둬들이면서 이렇게 수축하는 개념. 그래서 이 한자풀이라면 이런 개념인데 더 세분화하면 늘어나면서도 수축하는 게 있다, 그죠? 거둬들이지 않으면서도 그걸 이제 구분해 놓은 게 1번에 보면 등척석 수축이라고 있어요. 근긴장도는 이제 증가하지만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 것. 내가 벽을 밀고 있어. 어때요?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힘을 더 줄 수도 있고 약하게 줄 수도 있다, 그죠? 요걸 등척석 수축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헬스 할 때 이제 프랭크 자세 그러죠? 요가 할 때도 그렇고 이런 프랭크 자세를 하면 어때요? 이 자세 등척석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뭐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있는다든지 스쿼트, 기마 자세를 하고 있는다든지 이건 어때요? 한 자세를 가만히 있는 거는 다 등척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길이가 변하는 거 등장성 수축. 등은 이제 같을 등자야. 장은 뭐예요? 장력, 힘이란 뜻이죠. 힘은 똑같은데 길이는 변해. 위에는 등척, 길이는 똑같아. 길이는 안 변하는데 장력은 변할 수 있다는 거. 등장성을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구심성,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 뭐 아령을 든다. 들어올릴 때 짧아지면서 힘을 쓰는 거죠. 반대로 원심성, 멀어지면서. 원시, 근시 들어봤죠, 그죠? 원시는 먼 거야, 먼 거. 근시는 가까운 게 안 보이는 거고, 먼 게 안 보이는 게 원시. 말 그대로 멀어지면서 힘을 쓰는 거. 길이의 변화 있고 무게는 변화 없으면서 요거를 원심성 수축이라고 해요. 뭐 다른 말로 이안성 수축이라고 그러죠. 이안성 수축. 그리고 구심성 수축을 짧아지면서 수축하니까 단축성 수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시면 근긴장이에요. 근긴장. 근육이 우리가 굳었다, 뭉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때 짧아지면서 뭉쳤는지 늘어나면서 뭉쳤는지 알아요. 우리가 무조건 뭉친다 그러면 짧아졌다만 생각하잖아. 안 그래. 늘어나면서도 뭉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서 늘어난 근육은 늘어나서 굳은 근육은 짧아지게끔 테크닉을 걸면서 풀어야 되고 짧아지면서 뭉친 근육은 늘어나는 방향으로 테크닉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한번 보시면 단축성 긴장이 단축성 긴장.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상태로 근긴장도가 높아져갖고 문제가 된 경우 우리가 팔짱을 많이 끼면 어떻게 돼요? 무슨 근육이 짧아지죠? 대흉근이라는 근육이 증거근이라는 근육이 짧아져가지고 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구축이 일어나고 굳어버리고 뭉치겠죠, 그죠? 요게 단축성 긴장이에요. 반대로 등에 있는 근육은 어떻게 돼요? 승모근이나 능형근 지금 늘어났죠? 극하근도 늘어났죠? 얘들은 어때요? 앞쪽에서 뭔가 당기기 때문에 늘어나면서 힘을 쓰고 있죠? 얘들이 힘을 안 쓴다면 어떻겠어요? 관절이 빠져버리겠죠? 얘들도 늘어나면서 힘을 쓰고 있단 말이죠. 늘어난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지. 내가 자세가 지금 나빠서 꼬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머리를 잡으려고 승모근이나 반극근이나 판상근 이 근육들이 어때요? 잡고 있죠? 어떻게 잡고 있어요? 늘어나서 지금 잡고 있죠. 앞쪽은 지금 힘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죠. 떨어지는 걸 잡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복부에서는 무슨 일이 나오세요? 기둥처럼 좀 받치고 있는 힘. 그러니까 얘도 짧아지면서 지금 약간 받치는 힘. 근데 짧아지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 복근이. 안 그러면 어때요? 이 근육이 더 짜부러지면서 완전히 힘이 없이 팍 접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접히지 않게끔 적당하게 근육이 약간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짧아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짧아지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말랑한 공을 누르면 어때요? 풍선 누르면 처음에는 들어가지만 어때요? 어느 순간 되면 밀어내죠? 내리 누르는 힘보다 우리가 테크닉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피부가 있으면 1, 2, 3, 4, 5로 밀고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이제 배울 때 옛날에 배울 때 10단계로 쪼개갖고 배웠는데 힘을 쓸 때 10단계로 쪼개서 들어가라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좀 표현이 어려워서 5단계로 했어요. 자, 1, 2는 그냥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3이 뭐냐? 상대방이 밀어내는 힘과 내가 누르는 힘이 똑같은 거. 내가 이 공도, 그죠? 풍선도 처음에는 쑥 들어가죠?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내 힘과 공이 밀어내는 힘이 똑같은 순간이 있죠? 이 순간을 더 밀고 들어가면 빵 하고 터지는 거고. 우리 근육도 어떻겠어요? 내가 3에서 4, 5를 빠르게 팍 치고 들어가면 터져. 그게 뭐예요? 멍들고 붙는 거야. 옛날에 이런 이론들을 모을 때 어떻게 다
목욕탕 가고 오이 가고 하면 마사지 받고 멍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만약에 유럽이나 서양 쪽이면 어떤 일이나 고소가 일어나. 난 폭행당했다. 난 마사지 받으러 왔더니 나를 이렇게 멍들여 놨다. 고소당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멍들고 이래도 빨리 낫습니다. 아까는 차는 되고 뭐 진짜 3일 지나면 또 염증이나 이런 거는 상처는 깔아앉으니까 보통 72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나. 그죠? 그래서 3일을 항상 이제 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목욕탕에 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 한다 그러면 3일 뒤가 되면 좀 이제 아픈 게 시원해지면 풀리거든? 일주일 뒤에 가고 또 보면 어때요? 좋은 거야. 일주일 뒤에 가면 내가 이제 오늘 받고 멍들고 아파갖고 몸살 했으니까 가면 내가 막 뭐라 해야지 하고 승이 났다가 3일 정도 지나고 4일 올 때면 살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 7일 됐을 때 딱 가면 어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래. 아파도 빨리 나은다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던 이유가 돈이 없었어요. 빨리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빨리 낫죠. 아픈데 빨리 나은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어때요? 빨리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스웨디시 마사지라고 통증 없이 그냥 아주 부드럽게 푸는 기법들 있죠. 그게 유행해. 근데 우리나라 그거 들어오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절대 안 먹혀. 누가 누워있는데 아로마 바르는 거 슬슬 뭐 이래 해주면 돈 줘요? 안 줘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기라 하면서 안 줘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스웨디시가 들어와도 거기다 압이 들어가고 아프게 해줘야 좀 아픈데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좋아요. 그러면 테크닉이 어때요? 아까 1, 2, 3에서 4, 5 3에서 4, 5 3은 아프지 않죠? 시원한 정도야. 내가 눌렀을 때 시원한 정도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또 만족을 안 해. 우리 민족은 뭐라 그래?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세게 해달라. 약간 아픈 느낌을 좋아해. 목욕탕 들어가도 어떻게? 뜨거운 데 들어가면 시원하다 그래. 국물도 어때요? 입이 디는데 몸에서 시원하대. 묶고 놓기 디었어. 근데 물 때는 시원하대. 우리 민족이 어때요? 약간 자극을 평균 이상으로 줘야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일은 그렇게 해야 돼.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을 갔어. 우리 감옥에 바로 들어가. 우리는 폭행이니까. 그 사람들이 느낄 때는 폭행. 하지만 우리나라는 3에서 4를 좋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는 유럽화되고 서양화돼가지고 이제 3 정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내가 힘이 세면 어때요? 내가 3에서 4호를 맨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었어 그러면 내가 해주면 싫어하는 거야. 다 좋아하는데 몇 명이 싫어하는 거야. 그럼 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못 읽어서 그래. 3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상가 조금만 더 들어가면 이 사람은 4도 안 되는 3.5만 돼도 아야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지. 어떤 사람은 4.5가 돼야 이제 좀 시원하다 이제 이 정도가 저한테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100명이면 100명이 감각이 다 달라. 그럼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줘야 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훈련을 뭐 해야 돼요? 1, 2, 3에서 4, 5를 이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눌렀을 때 여기가 3이구나, 여기가 4구나, 여기가 5구나를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우리가 스테이크 구울 때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미디엄 웰든 뭐 하고 이렇게 재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지금? 대립근을 수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부딪히는 걸 대립이라 그래요, 그죠? 우리가 내가 뭐 누군가 싸우면 어때요? 이 사람하고 대립한다 그러죠. 부딪히는 거. 손가락끼리 부딪히는 걸 대립이라 그래서 모지 대립근이 있어. 모지 대립근이 어때요? 여기 할 때는 말랑해. 조금만 수축했으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강하게 수축해. 그럼 딱딱하겠죠. 그래서 스테이크를 이걸 비교하면서 잘 익은 낙인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크 잡으면서 어떻게 굽냐면 겉에 표면을 안 봐. 짚을 때 눌러보면서 이게 얼마나 안에가 탄력이 남아있나 안 구워졌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눌러봐. 그럼 모르는 사람들 그때 탄 것만 보고 다 익었나 하고 잘라보면 안에 피잖아. 근데 프로들은 셰프들은 어떻게? 눌러보고 이 안에 쿠션감이 얼마나 남았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쿠션감이 뭐다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것 또한 1, 2, 3의 느낌이라 표현하면 되겠죠. 아직은 어때요?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누를 때 1의 느낌이에요. 이게 두 번째 손가락 잡았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잡을 때 그래도 팍 밀어내진 않고 약간 들어가. 이게 뭐예요? 3이에요. 2예요. 2의 강도. 근데 네 번째 손가락 잡으면 이제 내가 믿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 이게 3이야. 3. 뭔가를 내가 압을 주고 마사지를 할 때 매뉴얼 때까지는 할 때 그 다음에 5를 딱 잡으면 그때 이제 들어가지도 않네? 이러면 이거 4야. 이런 느낌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마사지하거나 뭔가를 만질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3에서 4, 5를 놀아야 된다. 3.5를 좋아하면 아픈데 시원한 강도를 3.5를 좋아하면 3.5. 이 사람 좀 더 원한다 그러면 뭐 4, 4.5까지도 뭐 5까지도 강도를 줄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축성 긴장이나 이완성 긴장이 왔을 때
방향에 따라서 이 3에서 4, 5로 기술을 거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걸 언제 가르치냐면 이제 2강 때 가르치는 거예요. 1강 때는 뭘 가르치냐? 이 전체적인 이론과 함께 이제 촉진하는 거. 그 다음에 근육 급소라 그러죠. 트리거 포인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찾아야 걔를 풀 거 아니에요. 거기가 100점짜리 트리거 포인트가. 할로 치면 100점, 90점, 뭐 10점, 9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표적이. 그럼 할을 내가 10점에 쏘면 10번만 써도 100점인데 그러면 손을 10번만 하면 돼. 그런데 5점짜리를 계속 쏴 그러면 어때요? 20번을 손을 대야 돼. 마찬가지로 내가 마사지를 할 때 어때요?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하게 촉진하면 어때요? 그리고 풀면 시간이 짧아지겠죠? 근데 내가 촉진 능력이 없으면 어때요? 고수는 1시간 안에 풀어버리는데 이걸 촉진을 정확하게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그 근방을 만지는 사람은 2시간 걸려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1강에서 이 트리거 포인트를 정확하게 촉진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전신의 모든 근육을 다 촉진할 줄 알아야 돼. 전신에 있는 모든 근육의 트리거 포인트를. 그래야지만 그 트리거 포인트가 내가 늘리는 방향으로 걸 때 딱 걸린단 말이에요. 걸려야지만 기술이 걸렸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못 찾고 다른 데 가면 기술 안 걸린 거예요. 씨름을 치면 다리를 못 걸어서 먹는 것들이랑 똑같아. 그래서 정확한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촉진하고 짧아진 근육은 늘어나게끔 풀고 짧아진 근육은 늘어난 근육은 또 짧아지게끔 풀어야 돼. 이게 결태 근육이죠. 크로스는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내가 뭔가 들어올 때 지금 내전됐죠 손이 지금 앞으로 오면서 내전이 되죠? 그러면 내 어깨가 경관절 때 내전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크로스로 할 때는 근육의 결이 이러면 이걸 크로스라 그래요. 십자로 풀 때는 어때요? 내전이 됐으니까 외전을 풀어야겠죠? 근데 모르고 이쪽으로 풀면 어때요? 우리는 서양은 이안이라 표현하지만 여기서 이안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뭔 말이에요? 꼬였다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 다 새끼줄을 꼬고 뭐 하고 뭐 싹 다 우리나라는 꼬고 푸는 거에 대한 개념이 이미 다 잡혀 있어요. 그래서 춤을 춰도 어때요? 살풀이란 말이 있고 푼단 말이에요. 풀어. 그래서 우리는 기술을 건다고 표현해요. 왜? 걸어야 풀 거니까. 손에 뭔가가 걸려야 풀 거니까. 그래서 마사지도 어때요? 우리는 푼다고 표현한다면 푼다고. 그러면 크로스로 우리가 테크닉을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내전된 것은 외전. 그럼 오른쪽 왼쪽 다르겠네. 올라가는 어깨는 이렇게 꼬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내전됐을 거고 얘는 반대로 어때요? 뭔가를 들어올리니까 내려가면서 뒤로 가주면서 외전이 돼야 얘가 내전이 되면서 될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힘이. 그래서 얘는 어때요? 오른쪽 왼쪽 다르게 풀어야 된다. 근데 지금 모든 교과서가 다 어때요?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쪽 왼쪽 기술이 똑같아. 누구 하나 오른쪽 왼쪽을 다르게 풀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테크닉을 배우든 오른쪽 이렇게 했죠. 왼쪽도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그러면 왼쪽 똑같이 하라 그러지 왼쪽은 다릅니다라고 하면서 다르게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수학 문제로 치면 공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잘 못 푼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몸을 제대로 알고 푸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관절마다 푸는 공식을 만든 게 상강에 있는 근육학적인 체형 교정이라는 이론이에요. 그게 이제 오른쪽 왼쪽 모든 관절들의 근육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풀 것인지 싹 다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5번에 놓은 근긴장을 짧아지면서 어느 쪽으로 꼬였나, 내전됐나, 외전됐나를 분석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풀 건지를 다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어디는 또 늘어나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꼬였나를 체크해가지고 또 푸는 거고. 그래서 부위마다 이 공식을 싹 다 알아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를 이제 이해하면 돼. 하나하나. 이번 강의 때는 하나하나. 그러다가 2강 때는 조금 여러 개를 이해를 하다가 그 다음에 3강 때는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전체의 이제 공식. 그래서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그러죠. 전체도 볼 줄 알고 부분도 볼 줄 알고 부분을 보면서도 전체를 볼 줄 아는 시각이 같이 있어야 돼. 부분적인 시각만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침 넣고 여기에 뭐 주사 넣고 여기에 뭐 마사지하면 낫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 꼬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문제가 됐구나를 전체를 알고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 전체 속에 부분을 알아요. 전체 속에서 얘가 제일 가부하가 걸렸구나. 뭔가를 드는 힘이 이 근육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부하가 많이 걸렸구나. 도와주고 뭐 하는 근육들은 가부하가 안 걸렸는데 여기에 걸렸구나. 여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들어올리는 어깨에 안정성을 잡아주는 이 근육에 가부하가 걸리고 이 근육이 고장이 나서 여기에 또 문제가 와서 여기에 그렇구나. 란 부분과 전체에 대한 개념. 자, 6번에 보면 근막이란 나오죠. 근막. 일반적으로 치밀섬유 결합 조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밀섬유 결합 조직을 말하는 거고 피부와 피부 밑에 몸의 대부분을 덮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을 덮고 있기도 하고 신경을 덮고 있기도 해요. 신경도 이제 이 막이 싸고 있어요. 신경도.
그리고 혈관도 싸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내부 장기를 감싸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싸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포장지야, 포장지. 잡아주는 거지. 포장을 안 하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에 싸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서 혈관은 혈관대로, 뭐는 뭐대로, 그리고 혈관 신경 근육을 한 번에 싸기도 하고, 따로따로 싸기도 하고, 소포장도 하고, 대포장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주고 있는 막이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몸이 어때요? 퍼져버리겠죠. 끝에서 전체적으로 싸주는 것도 있고, 근육을 분류별로 해갖고 또 싸주는 것도 있고, 뭐 혈관과 근육, 신경을 묶어갖고 또 싸주는 것도 있고, 장기를 싸주는 것도 있고, 장기를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싸고 있는 것들이 다 전신에 뻗어있는 근막이에요, 근막. 그리고 우리가 근막경선이라 해가지고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근막의 흐름이 또 연결되기도 한다, 그죠?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기능적으로 싸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제 구조물을 싸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움직임이 일어날 때, 기능이 일어날 때 또 이 근막의 흐름이 또 있다, 그죠? 그런 이론들도 지금 서양에서 이제 근막경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싹 정리를 해놨죠. 아나토미 트레인이라 그래. 트레인 말 그대로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철도 있죠, 철도. 우리 몸이 이제 철도처럼 여러 군데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여러 군데로 빠져나가는 곳은 어때? 우리나라 치면 이제 대전 같은 거, 그죠? 아니면 대구 같은 거, 서울 같은 거, 어때? 철도가 여러 군데로 뻗어나가잖아. 들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만약 부산이다 그러면 어때요? 부산은 세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것만 있겠죠. 반대쪽은 없잖아요, 그제? 만약 일본 쪽에서 터널을 뚫고 뭐 이러면 또 있겠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어떤 몸은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어때요? 중간에서 막 사방팔방으로 싹 다 퍼지는 데가 있는 거야. 우리 몸에 배꼽도 마찬가지죠. 배꼽도 모든 방향으로 다 움직임이 일어나죠. 그래서 복사근, 내외 복사근이 이쪽 방향을 만들어내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복직근이 이렇게 만들고, 복행근이 또 이렇게 또 만들어내죠. 그래서 팔방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잖아요. 사방에서 X표가 되어지면 팔방이 되는 거고, 이 팔방을 섬세하게 쪼개면 뭐 360방도 될 수 있고, 372방도 될 수 있고, 막 더 쪼개지죠. 아주 섬세하게. 그래서 내 움직임은 어때요? 요렇게 뭔가 물건을 잡더라도 요렇게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여기 잡을 수도 있고, 아주 섬세하게 다 잡을 수 있어. 그 말은 뭐예요? 이 사선으로 움직임을 아주 섬세하게 쪼갤 수 있다. 순간순간 다. 그래서 포인트는, 트리 포인트는 어떻겠어요? 내 몸씀에 따라서,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각도는 맨날 정해져 있겠죠? 트리 포인트는 그래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이런 근막이 짧아지면서 그 방향으로 뭉치게 되면 트리 포인트가 나중에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찾아내려고 그러면 손의 감각을 키우셔야 돼요. 공식을 외워갖고는 안 돼. 감각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강 때는 이 이론과 함께 감각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근막의 종류를 보시면, 근막의 종류, 천천근막이 있어요. 천천근막. 얕은 근막이라 하고, 진피와 신근막 사이에 있으며 피하지방이나 땀샘, 얕은 혈관, 림프관, 그 다음에 피부, 그 다음에 신경이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피부 밑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피부 밑에서 일어나는 듣고 있는 근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바깥쪽에 천천근막, 그 다음에 심천근막, 지방 조직이 거의 없고 근육을 기능별로 이제 잡고 분류해 주는 거, 싸고 있는 거. 그래서 심근막과 근상막은 근으로 연결되어 뼈의 골외막에 부착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육을 싸고 있는 막들이 힘줄로 다 모였다가 막만 모인 게 힘줄이 됐죠. 그 힘줄이 나중에 어디에 붙는다? 골막에, 골외막에 붙습니다. 골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근상막이 있죠. 근육 바깥막이라고 해요. 근육 바깥막. 근육을 싸고 있으면 근으로 연속되는 막을 근상막이라고 해요. 위에 심천근막에 할 때 위에서 한번 나왔죠. 신근막하고 근상막에 대해서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근상막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근외막 있죠. 근외막, 근육 다발막이라 그러는데 근 속을 싸고 있어요. 근 속, 근섬유 다발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아까 표현했죠. 김밥이라고, 케이블 다발이라고. 김밥을 잘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안에 근육이 또 다발이 있고 다발이 있는데 그 근 속을 싸고 있는 것을 근외막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해부학 책을 보면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거예요. 어떤 그림이 있죠? 뭐 대퇴이두 같은 근육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걸 잘라놓고 여기다 또 이렇게 빼내고 잘라가지고 이 속에 있는 걸 또 확대하고 빼내고 하면서 이제 이걸 표현해 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 근내막이 있죠. 근육섬유막이에요.
근속 안에 있는 금섬유를 또 싸고 있는 거죠. 이제 단위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한번 하고 끊고 한번 끊으세요.